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수학 이철균 선생님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 예비고1 친구들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번 예비고1 친구들은 이제 공통수학일로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그리고 어떤 특강을 진행을 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공통수학 1 기본 특강이에요. 공통수학 1 기본 특강은 이제 겨울방학에 공통수학을 처음으로 시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강을 할 거고요. 월금 이틀이에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해서 2달 동안 해서 공통수학 1을 끝내는 게 목표고요. 자, 이제 1월 3일 날 저희가 금요일 날 1월 달부터 개강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기본 정석하고 제가 자체 교재로 프린트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이제 어머니들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저를 처음 보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정석은 조금 올드한 책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른 학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예비고1 항상 예비고1 어머니들께는 제가 한 번씩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석책을 쓰는 이유는요. 정석책이 뭐 옛날부터 쓰던 책이라 이제 조금 문제가 올드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쓰는 이유는 단원을 너무 세세하게 잘 나눠놔서 저는 그래서 정석책을 좋아해요. 되게 단원을 세세하게 잘 나눠놨기 때문에 막 큰 뭉태기로 이렇게 다른 책들처럼 대단원 이렇게 있지 않고 소단원 하나하나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석책을 좀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들도 보면 사실은 걔네들도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트렌드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석책 문제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정석책을 보면 흔히들 걱정을 하시는 게 문제수가 단원별로 기본 문제, 유제, 연수 문제들을 풀게 될 텐데 그렇게 보면 뭐 연수 문제가 뭐 많으면 막 20몇 문제 요거밖에 안 되니까 문제수가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원을 되게 세세하게 많이 쪼개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제수가 그렇게 적다고 판단은 안 되는데 그건 있어요. 숙제를 나갔을 때 문제수가 좀 적은 편이긴 해요.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기본 문제는 제가 풀어줄 거고 이제 유제는 학원에서 풀고 갈 거기 때문에 숙제가 좀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한 단원만 나가는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어서 뭐 그렇게 적진 않을 텐데 그래서 일단 문제가 적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적은 편이기는 해서 그걸 좀 해결하고자 저는 그래서 자체 교재를 같이 써요. 그래서 제가 자체 교재 나가는 거는 내신 대비 때도 그렇고 저는 항상 매 수업에 그 책을 자체 교재를 매번 만들어서 들어가요. 매번 새롭게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그런 이유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수업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제가 매번 책을 만들어 들어가기 시작한 이유가 사실 매해 보면 학생들 수준이 너무 달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 반에 맞춰서 제가 직접 문제를 뽑아서 들고 들어가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매 시간 지금도 그렇고요. 내신 대비 때도 그렇고 매 시간 제가 책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체 교재를 들어가게 되면 요게 뭐 일반적으로 50에서 70문제 사이예요. 50에서 70문제 사이가 숙제로 붙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원래는 시중교재를 썼었는데 시중교재도 문제가 많고 좋아요. 원래 샌도 썼고 뭐 마플도 같이 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시중교재는 저희 반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만들었다라고 하긴 힘들 것 같아서 아이들이 숙제하기도 힘들어할 거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 자체 교재를 만들어 들어가기로 제 마음을 먹고 만들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문제풀이 공간이 적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석 문제 풀면 풀이 노트를 따로 줄 거예요. 이제 여기다 풀어와라 라고 해서 풀이 노트를 따로 줄 거여서 이제 정석책이 보면 문제만 쭉 써 있고 풀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에 푸는 게 아니라 책에서는 웬만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노트를 줄 겁니다. 문제 풀 수 있는 노트를 정석책 쓸 때만 쓸 수 있는 노트를 줄 거여서 거기다가 그냥 칸에 한 문제씩 맞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석의 단점을 조금 보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석책을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공통수학 1 특강을 듣는 친구들의 목표예요. 특강을 듣는 친구들의 목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겨울방학 때 공통수학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통수학 1을 겨울방학 때 시작한다는 건 이제 중학교 때 선행을 안 해본 친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학생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뭐 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도 있으니 그건 살짝 넘어가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저희 친구들은 선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 바로 내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이 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게 뭐 준비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맞아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내용이 그렇게 많을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 특강의 목표는요.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게 목표예요. 기본기를. 그냥 공통수학 1이 이제는 연산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앞부분은 도형 들어가기 전에 도형이랑 순열조합의 위치가 뭐 바뀌었다고는 한들 순열조합이 도형 앞으로 와서 뭐 공통수학 1로 들어갔다고는 한들 일단 그 앞까지는 전부 다 연산을 기본적으로 다지는 그런 과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연산을 확실히 하는 게 그냥 이번 그 특강의 가장 큰 목표예요. 연산을 왜 확실히 해야 하냐면 이 연산이 확실히 되어야 내가 이번에 이제 연산을 정말 뭐 덧셈 뺄셈 공부를 하듯이 연산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야 내신 대비를 들어갔을 때 뭔가의 그 시기에 대한 의미라는 걸 생각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모든 특강의 첫 바퀴, 기본 수업의 첫 바퀴는 그냥 뭐 다 됐고 연산. 얘가 뭔지 똑바로 알고 연산만 똑바로 하자라는 게 목표예요. 자, 그리고 나면 공통수학 1로 합류한 순열조합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제 얘는 공부하는 파트가 달라요. 이 앞에 부등식까지는 정말 열심히 연산을 하면 됐다면 이 순열조합 같은 경우는 또 사실 마음을 살짝 고쳐 먹어야 하는 게 많죠. 다른 단원이랑은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이제 그 마음가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순열조합은 공통수학 1로 내려오면서 더더군다나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랑 다를 바가 없어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기본적인 순열조합을 대하는 마음가짐 어느 정도 귀찮은 건 감수하고 직접 세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잡는데 첫 번째 목표를 둘 겁니다. 그래서 순열조합 문제가 나왔다. 뭐 할 게 없네. 그럼 나는 그냥 셀 거야 라는 마인드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도록 그런 방향으로 많이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그 밑에는 그래프. 이거는 솔직히 이건 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앞에 2차 함수 나오죠. 우리가 연산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면 사실 2차 함수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무지막지하게 할 거예요. 그냥 그래프를 안 그리면 이건 못 풀어요 라는 마인드가 될 때까지, 그럴 때까지 그래프의 중요성을 끔찍할 정도로 강조를 할 거고요. 정말 여기 써 있는 대로 꿈에 나올 정도로 그냥 충분히 각인을 시켜주도록 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수업의 목표고요. 그 그래프를 읽는 거, 그 밑에 써 있는 이제 그래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건 이번 단계에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다만 위에 그래프를 그려야 돼라는 거를 그 정도의 강조는 아닐 겁니다. 그 정도의 강조는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그래프의 성질은 알아야 하니 설명은 해줄 거고 자 우리 쓸 수 있으면 써볼까 라는 정도의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프의 성질은. 자, 그러면 이제 그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저거죠. 내신 대비. 겨울방학이 끝나면 바로 내신 대비를 합류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 대비를 합류했을 때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개강하는 저희 예비고1 친구들은 이미 공통수학 1, 2를 다 끝내고 공통수학 1 실력까지를 끝낼 거예요. 중간 범위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 대비, 어떤 내신 대비반을 들어가더라도 이제 시작하는 반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학원에 가도 공통수학을 이제 시작하는 반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내신 대비를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연산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이제 내신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제는 이런 의도구나. 의도를 파악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특강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내신 대비 수업이 아니죠. 근데 뭐 전 내신 대비 수업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어떤 수업이든 목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 우리 학교는 이런 게 많이 나올 테니까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난 어떤 게 나와도 다 풀어버릴 거야. 사실 기출문제를 보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예상문제를 많이 내고 한들 그게 다 들어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목표는 어떤 문제가 다 나와도 다 풀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한 기반을 쌓는 특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거는 그날 수업에 대하여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그럼 저 선생님은 도대체 그날 수업 갔을 때 뭘 하지? 라는 그런 수업 내에 구성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갖고 와 봤는데요. 자, 저는 기본 특강을 나가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날 진도를 먼저 쭉 뺍니다. 이제 근데 이게 작년 영상을 보면 이게 차이점이 좀 있을 거예요. 원래는 저는 질문부터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질문부터 받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날 진도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뭐하고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질문 받는 과정을 수업 시간 내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질문 받는 과정이 어디로 가 있는지는 이따 클리닉 시간에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단원 설명을 먼저 쭉 나갈 거예요. 이런 단어 이런 거고 막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기본 문제는 제가 다 풀어줘요. 정석책에 있는 기본 문제 같은 건 제가 다 풀어주고요. 하나 풀어주고 나면 이제 이거 요렇게 했던 거야. 내가 했던 말이 이런 거야. 문제에선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나면 그 밑에 유제는 제가 푼 거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똑같이 따라 할 거예요. 선생님 저렇게 했어야 돼. 똑같이 해봐야지 하고 유제를 풀어보고 나면 요 문제에 대한 질문은 받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선생님 저 또 했는데 모르겠어요 해서 질문하면 다시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와 유제를 저랑 끝내고 갈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시간에 이게 유제까지 다 해결됐는데도 분명히 단원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는 날은 그날은 제가 앞에 숙제에 대한 질문도 조금은 받아줄 건데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클리닉 시간에 못한 질문이라고 했죠. 저는 질문을 클리닉 시간으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조교쌤도 이제 모시고 계시고 저희 조교쌤들도 수업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교쌤들 또 계실 거고요. 그리고 시험 보는 날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단원별로 시험을 봐요. 이제 내신 대비할 때는 그 중간 범위가 한 바퀴 끝나고 나면 계속 기출시험지로 시험을 매 시간 보는데 이 친구들은 기본 특강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단원이 대단원이 크게 끝나고 나면 그 단원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단원에 맞는 애들 기출문제나 이런 애들로 짜집기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에 있는 거는 시험 보는 날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은 시험까지 보고 풀이까지 하고 집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클리닉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희 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뭐 시스템이라기보단 저는 그래서 이제 클리닉 시간을 지금도 주 6타임 열려 있어요. 주 6타임이 열려 있고요. 이제 그 클리닉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부모님들께 문자나 아니면 학생들께 사진 찍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클리닉 시간은 제가 그때에 맞춰서 문자나 이런 걸로 보내드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클리닉 시간을 저는 강제로 한 요일을 부르지는 않아요. 이제 시작부터 막 강제로 부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와서 숙제에 대한 질문은 저 시간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본인이 편한 시간에 오면 돼요. 내가 오늘은 뭐 수요일날 숙제를 끝냈어요. 이번 주는. 수요일날 숙제를 끝냈으면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가서 질문 싹 하고 저 이거 다 했어요. 검사 받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어떤 주는 뭐 월요일날 바로 끝냈어요. 그럼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다음 클리닉 시간 있는 날 가서 검사 받아도 되고요. 좀 자율적으로 처음에는 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클리닉 시간에 분명히 제가 숙제 검사랑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클리닉도 언제 왔구나를 제가 확인을 다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숙제 검사와 클리닉의 참여율이 미흡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 강제성을 띱니다. 너는 이 요일 필수야. 지금도 그렇게 해서 한 이틀 정도 필수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에 맡기되 너 편한 날 와서 아니 뭐 근처 지나가는 날 와서 내가 여기 지나갈 일 있는 날 와서 검사 받고 질문 마무리 받고 쑥 가면 돼요. 클리닉을. 질문만 내가 할 것만 하고 후다닥 가면 되니까 이게 시간이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받는 것보다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됐었는데 근데 숙제가 막 일주일, 2주일치가 검사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들께도 전화를 드릴 거고요. 이렇게 검사가 안 돼서요. 클리닉을 좀 강제로 부르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클리닉이 강제를 띄게 되는 시점부터는 학생들도 조금 피곤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자율적으로 냅둘 때 잘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처음엔 자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 1회는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검사랑 질문을 해야 하니까 주 1회는 거의 필수입니다. 그냥 필수로 들어와야 검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단원별 제가 시험을 본다 그랬죠. 그러면 시험을 보고 난 후에는 제가 어머니들께 문자가 가요. 이번 시험을 지금 나가고 있는 건 뭐 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뭐 어디 학교 기출이었고요. 이제 이거 뭐 어느 정도 난이도였고요. 뭐 이런 거 나갈 때도 있고요. 어느 정도 난이도의
그 반평균 하고 전체 인원수, 학생 점수, 학생 등수 이렇게까지 해서 문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 상담 같은 경우를 조금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비고일 어머니께서는 상담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또 이제 숫자적으로 드리기는 하겠지만 문자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제 번호와 뭐 조교쌤이 쓰시는 번호가 따로 있어서 그 번호 말고 제 번호를 또 따로 문자로 드릴 건데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제가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시간 비는 순간 바로 전화를 드릴 거여서 문자로 저 상담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위주로 상담을 드리다 보면 문자를 안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오랫동안 전화를 못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꼭 제발 문자를 남겨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저희 관리 시스템이나 저희 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 예비고일 그 공통수학 처음으로 바뀐 교육과정이죠. 제가 또 여러모로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 이제 특강에서 만나면 알찬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